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는 글쓰기는 스티브 킹의 창작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뼛속까지 내려가 써라. 그 책하고 유혹하는 글쓰기 요 책이 굉장히 이제 책을 쓰려는 사람들한테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끌리는 책입니다. 흡입력이 있는 책이죠. 그게 흡입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입니다. 재미죠.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그 장소에,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겨서 자기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지만 읽으면서 한 2번 읽으면서 점점 깨닫게 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킹은 1947년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1974년 장편 캐리로 데뷔한 이래 20여 년간 사이닝 쿠조, 돌로레스, 글레이몬, 불면증 등 무려 50여 편의 소설을 출간했고 대부분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재미라는 것이 뭔가, 재미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단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큰 굵직굵직한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케어했던 분, 한마디로 유모 같은 분이죠. 밥도 해주고 이런 분 있는데, 이분 이름이 울라불라. 이름도 참 재밌네. 울라불라라는 사람인데 자기를 한마디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밥 해주고 이러면서 상당히 요즘 말하자면 학대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울라불라는 전화로 누군가 웃고 떠들다가 한마디로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죠. 나를 손짓해 부르곤 했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마구 간지럽히고 웃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여전히 웃으면서 내 머리통을 힘껏 후려갈겨 방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아동학대죠. 뭐 이때야 그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나를 또 간지럽히며 결국 둘 다 다시 웃음을 터뜨리게 마련이었다. 이분은 뭐 책을 쓰면서 아마 좋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아마 고소당할 일이었죠. 울라불라는 방귀를 많이 뀌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도 요란하고 냄새도 지독했다. 이따간 그녀는 나를 소파 위에 집어던지고 모직 스커트를 입은 궁둥이로 내 얼굴을 깔아뭉개면서 힘차게 방귀를 뀌곤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뿡야. 재밌어요. 하여튼. 재미있게 뭔가를 계속 읽게 만들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분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백장 안에서 계란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토해가지고 옷하고 어머니 옷하고 구두에 완전히 이제 범벅을 만들어버리고 나서 한마디로 잘려버린 거죠. 자기도 쿨쿨 자고 있었고, 한마디로 근무소홀로 또는 이제 방치로, 그 다음에 아동학대로 잘린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흡입력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재밌다, 또 읽고 싶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귀까지 감는, 귀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의사가 이제 귀에서
고름과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러니까 고름을 빼내려고 하다가 어떤 걸 건드려요. 그래서 막 죽을 듯이 너무 아픈데 의사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아프다. 힘 빼라 스티브 하나도 안 아플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죠. 의사는 바늘을 내 귀 속에 밀어넣고 고막까지 뚫어버렸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나마 근사값을 찾는다면 1999년 여름 성합체에 치였다가 회복될 때의 처음 한 달이 비슷했을까? 그때 고통이 심했나 보죠. 고막이 뚫리는 고통은 행언할 길이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머릿속에 요란한 소리가 났다. 요란하게 입 맞추는 소리 같았다. 귀 속에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왔다. 마치 엉뚱한 구멍에서 눈물이 나오는 듯했다. 물론 그때쯤에는 올바른 구멍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들고 불신의 눈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안 아프다 해놓고 엄청나게 아프게 고통을 준 거죠. 그리고 아까 간호사가 진찰대 상단 3분의 1이 덮이도록 깔아놓았던 헝겊을 내려다보았다. 헝겊은 흠뻑 젖어 큼지막한 얼룩이 남아있었다. 가느다란 덩굴 손을 닮은 누런 고름도 보였다. 의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됐다. 잘 참았다 스티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한 5번의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지난 이야기니까 뭐 지금 와서는 희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또 읽게 만들어요. 참 스토리 전개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도 아주 또 재밌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6살 때 그렇게 고막이 뚫리는 고통을 거듭거듭 당한 뒤부터 나는 확고부동한 인생 철학 하나를 갖게 되었다. 나를 한 번 속이면 네 잘못이다. 나를 2번 속이면 내 잘못이다. 나를 3번 속이면 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다. 기병 전문의 진찰대에 3번째로 눕게 되었을 때 나는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한사코 버텼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애가. 엄청났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컨텐츠를 재밌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유튜브를 찍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찍고 표현을 뭔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재미를 주고 흡입력을 땡겨서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할 수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재미를 줄 수 없을까? 집중력을 가지고 듣게 할 수 없을까? 볼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로 고민이죠.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법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 책 문장을 주의해서 읽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잘 쓰여져 있는 책이다.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의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도 어떤 누군가의 죽음, 어떤 누군가의 고통, 나의 실수, 그 다음에 나의 성공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는 없을까? 이 소설가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펜더슨도 하는데 펜더슨은 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분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이분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책을 엄청나게 읽고 필사하고 또 소설을 어린 시절부터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대단한 소설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시간이 없었다면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나중에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풋이 많아야 된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 뭔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뭔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키우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책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컨텐츠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컨텐츠를 발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어디 산에서 형하고 놀러 갔는데 응가를 집에까지 와서 못하니까 그 산에서 했다가 한마디로 옷나무 잎으로 닦아가지고 온몸이 한마디로 옷이 오른 거죠. 그때도 재밌는 표현을 해요. 고추는 무사했지만 풀알 2개의 정지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빨갛게 되었다. 엉덩이에서 갈비뼈까지 안 가려운 곳이 없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것은 그날 사용한 손이었다. 그 손은 도널드 덕의 망치 얻어맞은 미키마우스의 손만큼 크게 부어올랐고 손가락끼리 스치는 부위마다 거대한 물집이 일어났다. 참 표현이 뭔가 직설적이면서도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와서는 뭐 한마디로 좀 거시기 하죠. 그래도 하여튼 재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이 책이 흡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참 재밌는 표현들이 너무 많고 잘 써요. 글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잘 쓰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많이 쓰고 다작하고 많이 생각하고 발굴해내면 이분처럼 대단한 작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헐리우드 감독과 제작자가 가장 주목하는 소설가, 영화보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소설을 쓰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브 킹의 글쓰기 비결, 발표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바로 영화화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까 이야기했죠. 재미와 흡입력. 누구나 아는 체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글쓰기.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글쓰기의 핵심과 기법. 창작에 처음 눈을 떴던 어린 시절부터 첫 장면 캐리를 내놓기까지 힘들었던 젊은 시절. 출간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 죽음 직전에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사건 등 독자를 즐겁게 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스티브 킹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미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초보자들은 이 책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글쓰기 비밀과 자신감, 독자를 매료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 또 하나의 명저,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이야기꾼의 진화 과정을 멋지게 보여준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티브 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흡입력 있게 집중력 있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창작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는 돈이 되는 토지를 살아야 작가 1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